예, 제가 이 표지를 지금 이렇게 좁은 길을 넣었죠. 그리고 하늘이 있고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홈스쿨을 쭉 17년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땅을 보면 너무 좁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늘을 보면 너무너무 드넓고 무한하고 광대하고 그래서 늘 하늘을 봤던 것 같아요. 하면서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이럴 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외쳤고 또 그 안에서 지혜를 달라고 외쳤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띄워봤는데 저 나무 하나 보이시죠? 그 나무 넘으면 아 초등학교 지났구나. 또 하나 보면 중학교 지났구나. 하나 지나면 고등학교 지났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저희 가정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홈스쿨 이름은 좋은 밭이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3명이 있고요. 첫 번째 아이는 이름이 이로와 지금 현재 만으로 27세. 우리 큰아이는 다운증후군이라는 장애를 앓고 있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데 현재 드림홈 무용단원에서 무용단원으로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홈플러스에서 파트타임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어서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 이른비 25살이고요. 현재 LG화학에서 재직 중에 있고요. 저게 이제 처음에 이제 사원증 걸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들 맨 왼쪽에 이루다라고 20살이고요. 이 아들은 현재 한국 뉴욕주립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전기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이고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 가야 되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돼서 한국 대학으로 편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음향에 대한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전기전자공학 쪽에서도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사진도 이걸로 좀 골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랜만에 홈스쿨 이름을 써봐서, 네. 저는 예스 홈스쿨인데요. 이제 예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이제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홈스쿨을 시작하자 해서 한 거고, 아이들 이름이 예성이 예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자를 해서 얘네들만의 학교인 거죠. 그쵸? 예, 예스, 예성, 예준, 너네 둘만의 학교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또 우회를 찍어서 그렇게 홈스쿨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저 홈스쿨의 설립자는 저희 남편이시고요. 네. 저는 이제 남편이 애들 학교 가기 전부터 홈스쿨에 관심이 좀 많아서 계속 저한테 책을 사서 들이밀면서 읽어보라고 하면서 홈스쿨 하는 거 어떠냐. 근데 제가 미루다 이제 초등학교 이제 큰아이 4학년, 둘째 아이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그 해에 그때 제가 결심을 하고 초등학교 한 2, 3년 보내보니 그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그냥 진짜 믿음 안에서 그냥 홈스쿨 해보자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아이가 22살, 둘째가 21살, 연년생 예,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큰아이는 지금 현재 이제 한양대 수학과 재학 중이었다가 지금 4학년 1학기까지 하고 지금 이제 군대를 갔고요.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상병으로 진급을 해서 가족 카톡방에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네 그거 떨어질까봐 엄청 막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진급에 누락이 되지 않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쁜 거는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 군대가 월급이 좋습니다. 그래서 진급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막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해서 아이들이 그거 엄청 신경 써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조기 진급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돈이 확실히 몇 달 동안 더 많이 받으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아들 키우시는 분들은 나중엔 더 많아지겠죠. 예준이는 둘째는 이제 유튜버로 활동을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얘는 대학을 가지 않고 자기 진로를 좀 빨리 정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대한 그런 꿈이 아니고 원래부터 좀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이 이 친구가 이제 스포츠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박지성과 이 에브라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축구에 관심이 없으시면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같이 박지성과 함께 맨유에서 뛰었던 유명한 선수긴 해요. 그래서 저 한국에도 여러 번 와가지고 많이 알려진 분인데 어쨌든 이 축구 관련한 그 유튜브 그 촬영하는 회사에 어떤 쇼폰 PD로 바로 졸업하자마자 너무 취직을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잘 돼가지고 지금은 너무 재밌게 일하고 최근에 이제 1월에도 여기 이제 직접 유럽에 가서 영국에 가서 이제 촬영하고 오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들은 거의 다 만났다고 보시면 돼서 얘가 이제 그런 걸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냥 제가 보면 너무 감사해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 좀 이렇게 안타깝기도 한데 뭐 너무 뭐 재밌고 자기가 신나서 뭐 이렇게 막 누구 만나고 누구 촬영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또 자기 길을 찾아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둘째입니다. 네. 드라마틱한 시기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활동이나 학업은 무엇이었나요? 했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했던 활동은 가정, 집안일하고 그다음에 성품 훈련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겼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들었을 때 한 3개월 정도 계속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학교를 안 다니면은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그거를 듣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 왔을 때. 학교를 안 보냈을 때 가정에서 어떻게 학업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3개월 동안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얘기해 주셨던 게 가정의 질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질서, 그다음에 집안일, 그리고 성품, 이 얘기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듣는데 제가 큰 감동이 왔어요. 사실은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몰랐었을까. 그거를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집안일을 이렇게까지 시키나.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그다음에 성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훈련을 하는 과정이 있었구나. 이거를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3가지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가정의 질서를 아빠로 머리로 삼고 그다음에 그 안에 아내가 순종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가장 홈스쿨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히 어떤 부분을 순종하면 순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더 지혜로우니까 나머지들 이렇게 집안일이라든지 생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제가 훨씬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남편이 내 말을 들어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말이든 뭐 또 옳다고 생각하는 말이든 그 판단이 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머리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워진 남편의 말을 일단은 듣고 그다음에 제가 그것을 의견을 나눌 수는 있는데 충돌이 일어날 경우는 그냥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걸로. 그래서 그래서 이를 악물고 순종을 했어요. 이를 악물고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자녀 간의 순종은 일단 큰아이를 존중하고 동생이 큰 형이나 누나에게 속하도록 그 질서를 세워가는 것들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집안일을 온 가족이 같이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미국 홈스쿨러 가정도 탐방을 했는데 자녀가 8명, 뭐 10명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너무 질서정연한 거예요. 너무 질서정연한 걸 보고 그다음에 엄마는 너무 우아하게 커피를 드시고 큐티를 하시고 그런 생활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저희 와서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녀가 한 8명 있었는데 저희 한국에 한 6명 자녀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생활을 보여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셨는데 아버지가 누구야 딱 부르는데 걔네들이 정말 5초 만에 탁 모이더라고요. 딱 모이고 저게 뭐지? 저는 그때 저게 뭐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우리 이렇게 어른들과 똑같은 자세로 이 강의를 그대로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성품을 따라했어요. 그들이 가르쳐줬던 성품들을 따라했고
그리고 집안일도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가르쳤어요. 우리는 설거지를 해 이렇게 하거나 집안 청소해 이 정도로만 말을 하는데 집안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몸소 보여주는 거였어요. 책상 정리는 이렇게, 책꽂이는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설거지해라든지 아니면 집안 청소해, 옷 갖다 놔, 정리해 이런 게 아니라 옷은 이렇게 개는 거야. 그다음에 정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놀이식으로 하나씩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조금 힘들어요. 제가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근데 1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우아하게 차려마시고 우아하게 외출도 하시고 우아하게 목소리 톤을 낮추시고 대화를 하는 거가 뭔지 알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활동은 세 가지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학업은 저희는 일단 성경 공부를 정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용어 사전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 성경 주석을 찾아보고 지도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고 그것이 국어 공부하고 정말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따로 저희는 나중에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어를 했지 그전에는 국어 공부라는 걸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샬롯 독서가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그 독서 활동 그리고 이제 영어를 좀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과목은 주로 이제 그렇게 성품이랑 같이 그렇게 학업을 했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하고 샬롯 독서 읽기가 국어에 영향을 미쳐서 국어하고 영어는 그냥 그 학원이나 다른 도움 없이 나중에 수능 1등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그렇게 성경과 샬롯 그리고 예체능 너무너무 중요시 여겨서 열심히 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다자녀의 경우 연령이 차이가 날 때 어떤 방식으로 홈스쿨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저는 다자녀이면서 세 자녀 모두 연령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큰아이가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 막내는 둘째 아이랑 5살 차이가 나고 그랬는데 저는 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단계하고 공부 양은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했어요.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은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했고 그다음에 같은 내용으로 함께 수업을 하지만 큰아이 기준으로 했어요. 이거는 성경, 성품, 역사, 체육, 집안일 같은 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같은 공간에서 3명이 저희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그러니까 세 아이가 영어를 공부를 한다면 각자의 범위가 다르지만 그 분량대로 그 같은 공간에서 각자 맡은 그 교재와 그 다음에 수준으로 공부를 했던 거죠. 수학, 과학, 예체능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단계랑 공부 양은 다른 거였지만 같은 공간에서 있었고 같은 내용으로 이것도 같은 공간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성경, 성품, 역사, 체육 이런 거는 같은 내용을 했어요. 수준도 같은 거. 수준도 같고 다 똑같은 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같이 주석 찾고 같이 읽고 같이 지도 보고 다 했는데 큰아이 기준으로 했어요. 큰아이 기준으로. 그런데 각자 근데 활동할 때는 수준에 맞는 걸로 하긴 했어요. 그 막내 같은 경우는 저는 막내를 2돌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글씨도 잘 못 쓰고 겨우 그냥 이렇게 쭉 긋는 정도라면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네가 생각하는 그 성경의 인물을 그려봐라. 또는 그 글씨를 제가 써준 거 그대로 그냥 써봐라. 감사라고 했으면 그냥 그거를 저는 감사라는 거를 걔는 그냥 그대로 따라 쓰는 거 정도로 했지만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성품 훈련 과 같은 동일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성품을 같이 외우고 그 성품에 맞는 행동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온 가족이 같이 했어요. 그거는 주로 이제 집중했던 것들은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이거를 잘 못했던 것들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들과 깊은 유대감과 스킨십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스킨십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안아주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 또 예를 들면 아빠가 출근하시거나 퇴근하실 때 꼭 서로 허그하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엄마도 출근하는 아빠하고 자녀하고만 스킨십이 아니라 부부간의 스킨십도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에도 남편 나올 때 허그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자녀에게 경청하기 저는 이걸 제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들이 말할 때 잠깐만 그래 그래서 뭐 제가 일을 하면서 그래 그래서 형식적으로 너무 말은 친절하지만 그랬어 알았어 이렇지만 뭘 알아주고 뭘 그랬는지는 자녀는 그것을 전혀 엄마가 공감하지 않고 형식적인 대답이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후회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경청하기 어려우시다면 시간에 하루에 30분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그때 엄마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그러면서 꼭 아이 컨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꼭 반응을 하시고 진짜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지금에 와서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얘네랑 얘기할 때 제가 하던 걸 그냥 멈추고 하던 거 다 멈추고 뭐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밀착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로 듣는 걸 이제 하고 있어요. 그 후회해서.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애들이 다 성인이 됐는데도 지금 기회를 주시는군요. 저에게 그때 못했던 거를 저에게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해요. 가지고 제가 하던 걸 이렇게 멈출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꼭 시간을 내셔서 경청하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그거 말에 대해서 그리고 고민하셔서 네가 아까 말했던 거가 이거였었니?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이런 거였니? 하고 꼭 경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는 좋은 성품으로 훈련되는 거. 부모님은 자녀에게 경청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는 좋은 성품으로 훈련을 시키시면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가장 큰 도움이 이거 성품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저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픈 일들도 많이 있어요. 자녀하고 어그러진 일도 있었고 저도 후회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가르쳤던 것들이 애들이 나중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철이 들거나 아니면 다시 자신을 돌이킬 때 글로 돌아가더라고요. 배웠던 대로. 그래서 정말 위로가 너무 많이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또 이렇게 제자리로 올 때 이 자리로 오는군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부모님들 자녀에게 경청하시고 그다음에 자녀는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분주하면 이게 훈련이 되게 어려워요. 경청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성품 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집안에서 하루에 일주일에 며칠은 꼭 집에 있으면서 이걸 집중하겠다.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이게 몸에 배는 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간간히 이루어지는 거는 그냥 이벤트뿐이에요. 그냥 이벤트 뿐이지 이게 내 거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날을 정해서 하루 온종일 이렇게 하루 온종일 이거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라마 시기에 자녀들과 하루를 어떻게 사랑하며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함께 성경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사실 요거 자체를 그냥 따라하면 저절로 사랑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화를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감정이 막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냥 루틴을 좀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루틴을 정하면 그냥 그거를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성품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생각을 나누고 그다음에 가정 예배와 기도로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하면서 애들 축복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라도 하면 굉장히 저절로 사랑하는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서로에게 감사 표현하고 칭찬하기.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것들이 형제들도
형제들 간에도 어떤 것들이 감사했어. 오늘 형아가 이런 거 해줘서 고마웠어. 오늘 동생이 이걸 양보해줘서 뭐 고마웠어. 이렇게 감사 표현하고 칭찬하기. 그 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온 가족이 동참하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잘 표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에게도 표현을 해서 함께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애들도 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동일하게. 그래서 부모님들의 어려움도 아이들에게 나누시고 그다음에 형제의 어려움도 서로 나누면서 그것을 동참하면 저절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대화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GHSA는 CC와 성품을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다른 학과 학습을 하며 CC와 성품에 대해 배워가는 것에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선배 어머님께서 주실 지혜로운 권면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성품이 그 학습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게 별개가 아니라 너무너무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품 예를 들면은 애들이 제가 홈스쿨러들 아이들 영어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성품을 얘네들에게 같이 연결을 많이 시켜요. 아이들마다 다 특성이 있잖아요. 원래 이해를 잘하는 아이는 어딜 가도 이해를 잘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늘 뭐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 걔네들은 좀 잘하는 애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극소수고 나머지 애들은 다 도움이 좀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다 기준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몇 등 안에 드는 아이들. 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도움이 다 모두 성품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성품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공부를 하는데 모르면 그냥 포기해요. 그리고 답안지를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물어봐요. 이게 뭐야? 그다음에 얼른 숙제만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성품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게 홈스쿨의 큰 장점이었어요. 큰 장점이 학교는 진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진도에 맞추고 우리 아이가 늦춰지거나 이런 거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성품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얘가 그거를 빨리 답을 얻어서 이걸 끝내려고 하는 아이라면 천천히 그래서 그 범위를 줄여주세요. 줄여줘서 하나를 완성하는 훈련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그럼 내가 이걸 했구나. 1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려면 얘는 너무 힘든 아이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후다닥 해치워야 되는 것만 목표예요. 얘는 하나를 아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근데 그런 아이라면 좀 기다려 주셔서 한두 문제만 주셔도 돼요. 근데 스스로 그거를 하려면 내가 10개를 하려고 하면 못하는데 한두 개를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그런 아이들 맞는 성품에 맞게 조급하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좀 급하거나 그다음에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 성취욕 그다음에 끝까지 하는 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끝까지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품이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커요. 그다음에 읽는 거 막 너무 긴 거 읽는 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언제 이거 다 읽고 있어. 근데 숙제는 막 이렇게 주어지고 그런 아이들도 근데 우리의 기준은 다 아까 말했지만 상위 몇 프로에만 있기 때문에 걔네들에게 다 맞출 수 없어요. 나머지 애들이 더 많아요. 80, 90% 애들을 다 거기에 맞추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끝까지 하는 거.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학습지도 꼭 끝까지 다 풀게 하는 거. 그게 마무리예요. 이 학습지 얘가 안 맞아? 그럼 이거 해보자. 저게 안 맞아? 이거 해보자. 요즘에 이게 유행이다. 이런 공부라는 거는 유행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다 없어요. 그냥 스스로 그거를 끝내는 거가 굉장히 큰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학습지를 정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다 풀게 했어요. 정말 이상한 책이 아니라면 끝까지 다. 근데 처음에 우리 다 선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도록 하는 거가. 그래서 야 이건 별로네. 그래? 그럼 딴 거 찾아볼까? 이렇게 혼란을 주는 게 아이들에게는 피할 길을 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이게 다 성품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봤다는 거. 이제 그 기관하고 이제 가정학습 병행할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스케줄을 유지하면 또 좋을지, 또 학기 중에도 그 가정이 중심이 되는 스케줄을 만들어가고 싶으신데 그 어렵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당연히 공부량도 늘어나는데 또 감당을 어떻게 할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7번을 같이 이제 6, 7번을 묶어서 제가 대답을 같이 할까 하는데, 이제 초등 검정고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다음에 과학이랑 사회 이런 과목들은 이제 3, 4학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또 준비하면 좋을지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뭐 정답은 없는 거 다 아시죠? 여기에.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쭉 이제 뭐 말을 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열심히 뭐 기도하고 묻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거는 그냥 기본값입니다. 그걸로 깔고 가시면 되고, 그냥 뭐 저희 이제 경험이나 했던 걸 위주로 말씀드리면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맞아요. 이렇게 막 홈스쿨 같이 하고 이렇게 집에서도 하고 그러면 이게 거의 이제 저도 같이 엄마들 많이 얘기해 보면 막 과제하고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아이들이 해야 되는 과제가 많아진 거예요. 솔직히 그때까지는 엄마가 많이 관여를 하고 엄마가 주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붙들고 하는데, 이제 로지카 가면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본인들이 이제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본인들이 욕심이 나요. 왜냐하면 또 비교가 되잖아요. 주변에 어떤 친구는 뭐 해오고 또 언니, 누나, 형들 보면 또 잘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뭐 막 시간이 여기에 다 막 집중이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거 GHSA 뭐 이거 과제 준비하는 일에. 그래서 약간 좀 무너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근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오전에는 그냥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가정에서 하려고 했던 그 과목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꼭 그걸 다 마무리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나서는 뭐 활동도 하고 뭐 운동도 갔다 오고 이러고 나면 이제 저녁 때 모여서 이제 같이 제가 이제 봐줄 수 있으니, 저는 이제 중간에 좀 일을 했거든요. 학원을 일을 해가지고 이제 갔다 오고 나면 남들이 저희가 학원을 운영해서 영어 수학 학원을 운영해서 아이들 홈스쿨을 하면서 그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니 지네는 학원을 하면서 애들은 홈스쿨을 시킨다고 그런 말도 들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학원을 하니까 영어 수학 이렇게 자신 있으니까 저렇게 홈스쿨을 하지 뭐 이런 말도 듣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갔다 오면 저녁에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봐주면서 과제할 거 챙기고 뭐 이렇게 하고 오면은 봐주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 아이들도 오전에는 과제한다고 막 미루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거를 좀 정해주면은 가정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 좀 중심으로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학습량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에는 이제 아이들을 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좀 부담 안 주고 그냥 홈스쿨을 하니까 홈스쿨에 대한 그 강점의 그 꿀맛을 많이 보여주려고 막 너네는 공부 많이 안 해도 된다, 노는 게 더 많다 이러면서 하고 싶은 거 위주로 많이 하게 했어요. 뭐 책도 읽고 싶은 거 위주로 읽게 하고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보니까 이제 중학생이 돼서부터는 이제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도 따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좀 그 엉덩이 붙이는 시간, 그다음에 그 학습 양을 책임지고 만약에 하기로 한 게 있으면 그거를 좀 끝까지 좀 완수해내는 그런 습관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초등학교 때 잘 안 해주고 자유롭게 놔두니까 좀 그거 훈련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둘째가 이제 집에 같이 있으니까 엄마가 이걸 하게 됐다 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둘째가 해준 얘기 중에, 자기가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 둘째는 그 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기 중앙예담학교라고 또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3까지 여기서 홈스쿨을 5년 동안 하고, 그 친구는 이제 자기는 이제 좀 새로운 곳에 가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된 이야기도 좀 할 텐데,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했지만 좀 본인이 어쨌든 간에 열심히 그동안 학교 진도를 다 막 따라가서 열심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성실하게 잘하고 해서 성적도 항상 잘 나오고 뭘 해도 잘 나왔는데, 둘째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이 아이의 기질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 아이의 그냥 수준을 거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막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엄마 조금 더 내가 열심히 뭐 엄마가 좀 붙들어 놓고 했으면 나도 머리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뭐 나도 좀 공부가 좀 잘 됐으면,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가는 길을 후회하지는 않는데 성적이 좀 잘 나왔으면 자기도 아마 뭐 어디 대학을 가겠다고 막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이 중요한 것 같다고 이 친구가 말해줬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냥 편하게 해준 거 너무 고맙고 행복하게 살아서 너무 고마운데 어쨌든 그때 자기는 그 학습 양이나 뭐 해야 할 그거를 막 많이는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또 그때 시켰으면은 솔직히 서로 싸우고 힘들어서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가 돌이켜보니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긴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는 꾸준히 좀 그거를 좀 맞아 학습 양과 시간을 좀 책임 있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학교 진도에 맞춰서, 왜냐하면 좀 얘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학교 진도라는 게 어쨌든 간에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연령대 안에서 그 단계별로 잘 만들어 놓은 수준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그냥 어차피 수학은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를 풀지 않고는 안 되는 거라서 그냥 학교 그 수준에 맞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가지고 그냥 이 아이를 풀리게 하고, 만약에 조금 모자라면은 좀 더 끌어주고, 뭐 잘하면은 가고. 여기서 제가 또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는 저희 보니까 그 수학이나 과학 이런 쪽에는 솔직히 많이 투자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 홈스쿨 오면은 늘 독서 클럽하고 인문학 쪽에 너무 치중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둘째가 아까 첫째가 수학과 갔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꿈이 원래 그쪽이 아니었어요. 이 친구도 계속 인문학하고 막 이쪽에 꿈이 거의 이쪽 방향이어가지고 계속 꿈꾸고 편입을 준비했었는데, 편입도 그렇게 문과 쪽으로 했다가 어느 날 이제 한 번 실패를 하고 두 번째 할 때 그냥 이과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학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 전에 영어만 이제 편입할 때 영어만 하다가. 근데 얘가 수학을 내가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을 이미 고3 친구들은 엄청난 양을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기본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대학 편입 수학이라는 건 만만치 않은데 얘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안 되면은 다시 바꾸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 했는데 뭐 한 몇 달 하더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수학이. 좀 말이 안 되지.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처음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게 좀 재밌었나 보다 했는데, 한 여름 지나니까 자기가 전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서. 그래서 좀 그건 아니지 않냐 했는데, 그래서 가을 가면 얘가 이제 막 성적이 이제 막 나오고 눈앞에 이제 뭐 학교가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얘가 분명히 바꾸겠지 했는데 안 바꾸고 결국에는 해서 진짜 그 수학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이제 이게 홈스쿨의 폐해 중에 하나네 막 이러면서 얘기한 게, 농담으로 얘기한 게, 너무 이제 우리가 이쪽에만 많이 역사 막 치중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인문학 막 책 읽고 막 이렇게 논리적인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말 이런 수학이나 과학, 물리 쪽에 관심이 있는지를 많이 좀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저 부모의 뭐 잘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부분들도 약간 그러니까 좀 다 모든 분야를 얘가 어느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고 어느 부분에서 언제 얘가 관심을 나타내고 자기랑 그게 맞는 성향인지 알아내는 건 모르기 때문에 좀 모든 다방면의 과목들을 좀 접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애를 지켜보는 거 좀 중요한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검정고시는 다 상황마다 달라서 이거는 뭐 정답이 없는데, 저희가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 검정고시를 끝내고 중등 2학년 때 다 똑같이 2학년 때 중등을 끝내고 중3 때 고등 과정을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이렇게 시험을 보고 준비를 해보니까 아이들도 그냥 어렵지 않다는 걸 알고 또 그거를 잘 따라 했었어요. 그래서 빨리 끝냈고, 빨리 끝내서 좋았던 점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때부터 수능을 한번 봐봤어요. 그냥 진짜 그냥 재미로 봐봤어요. 그래서 얘가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한 얘기가, 또 수험생이라고 제가 도시락을 엄청 신경 써서 싸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오늘 도시락이 너무 맛있었다고, 시험 끝나고. 다른 친구들은 다 긴장해서 못 먹는데 자기는 너무 지루하고 힘든데 그 점심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번 그냥 경험 삼아 했고,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그걸로 대학을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진짜 한번 자기도 한번 그 다른 학교 친구들과 비교도 해보고 홈스쿨링을 해서
해서 이렇게 했던 과목들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 뭐 그런 거 이렇게 저렇게 그냥 좀 알아보고 싶어서 했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대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준비했던 것들이 그나마 이제 얘가 편입을 하기로 했을 때 이제 좀 앉아서 좀 그런 전체적인 어쨌든 우리는 홈스쿨을 해도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이 똑같은 대한민국 입시 안에서 그 과정을 똑같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연습 삼아 해보는 것도 좋고 자기를 한번 가늠해 보는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수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잘 좀 뭐 검정고 씨는 아이에 맞게 너무 또 서둘러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했고 한번 초등학교 해봤더니 중학교 것도 해볼만 하다 하면 고등학교도 그냥 좀 빨리 끝내놓는 것도 홈스쿨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도 우리 홈스쿨 애들 중에 대학 일찍 간 친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도 장점이라면 또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이랑 관계를 쌓는 거가 너무나 중요하긴 한데 사춘기 오기 전에는 그냥 저희도 홈스쿨의 뭐 늘 장점이죠. 아이들하고 늘 같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늘 같이 얘기 많이 하고요. 소통 시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뭐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많이 아이들이랑 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고 뭐 같이 이렇게 동네 산책도 많이 가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또 둘째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축구, 야구 엄청 팬이거든요. 뭐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뭐 다 깨고 주주주 막 차 타고 가면은 막 형이랑 뒤에서 막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막 외국 그 스포츠 선수들 다 외워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속으로 막 엄마들 그 있잖아요. 저러고 하나 외울 시간에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우면 저 선수들은 주주주 다 외우면서 저는 막 몇 번을 들어도 안 이어지는 거를 하면 속으로 저 열심으로 단어를 외우면 얼마나 많이 외울까 이랬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이 아이가 계속 자기가 관련된 그쪽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지금 그 일하고 있는 그 회사가 이때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얘기했던 그 슈퍼로브라는 그가 이제 기부 많이 하는 채널이거든요. 거기서 스포츠 선수 유명한 선수 나와서 계속 하면서 뭐 챌린지 하면서 기부하는 프로인데 그걸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괜찮아서 이 친구가 나중에 자기가 엄마 일을 하면 이런 데 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대요. 저한테 차에서 엄마 기억 안 나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억은 사실 안 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진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서,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한 일은 그냥 안 끊고 들어주고 그냥 이름 외우려고 노력하고 얘가 좋아하는 챔스 그런 뭐 구단들 외우고 누가 어디 이적했다 그러면 같이 그랬냐? 그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면 아이들은 늘 우리가 가족들이 과거를 얘기할 때는 어디 여행 간 거, 그렇죠? 어디 여행 간 거 얘기하고 어디 캠핑 갔던 거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그런 관계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관계를 이렇게 쌓았던 거 그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경험 이거는 이제 집사님도 얘기해 주실 텐데 제가 먼저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그 재정이 그쵸 이런 게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어떻게 좀 했냐면 그 지역 주민센터나 그 어린이 복지관, 청소년 문화센터, 지역 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 그냥 저는 많이 이용하시라고 해요. 지금도 여기 다 이런 기관이 있고 가격이 다 저렴한 걸로 알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다 여기 활용했어요. 그러니까는 체육활동 같은 경우는 진짜 여기 국민체육센터 다니면서 수영, 풋살, 농구, 배드민턴, 탁구 다 배웠어요. 그래서 다 할 줄 알거든요. 지금도 같이 하고 그래서 배드민턴도 저희 엄마 아빠 넷이서 맨날 편갈라 하면서 진짜 배드민턴 열심히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활동도 이제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 정도 배웠는데 기타나 드럼 이 네 가지는 다 잘 하거든요, 둘 다. 그래서 큰애 같은 경우는 지금 군대 가서도 교회에서 반주를 해요. 교회에서도 이제 청소년 때부터 반주를 했었고, 그냥 막 엄청 돈 들여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냥 동네 학원에서 그냥 배우고, 계속 교회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둘째도 드럼도 돈 들여서 배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지구촌 문화센터에서 조금 배웠었어요. 그렇게 여기 일찍 와서 좀 시간이 괜찮으면 배우고, 그렇게 하고, 기타 같은 경우는 동네 주민센터 가서 한 달에 10,000원 내고 배웠어요. 진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관심이 있고 좀 잘하고 싶으니까 이제 뭐 교회 가서 막 전도사님랑 형들한테 막 같이 배우고 아예 막 연습하고 이러면서 이제
되게 이제 큰 아이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리더 하면서 자기가 기타 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실력까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돈 안 들이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들였다라는 거는 피아노 학원 보낸 거랑, 둘째가 이제 바이올린 하고 싶다 그래서 바이올린도 그냥 피아노 학원에서 하는 바이올린 껴서 그래서 하고, 그 실력으로 여기 오케스트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서드 하다가 학교를 갔더니 학교도 또 오케스트라가 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자기 세컨드로 승진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취미 활동으로 첫 둘째는 그냥 바이올린 너무 자기는 재밌게 잘했다고, 그냥 그 정도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그거를 이제 뭐랄까 전공을 하려면 다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어려서부터 그저 찾으시고 이제 경제적인 게 많이 필요하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저는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다양한 경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요렇게 그런 거 좀 이런 곳들을 활용을 해서, 저도 여기서 플룻 배웠거든요. 여기 문화센터에서. 그러니까는 좀 그런 식으로 하셔서 좀 다양한 건 하시고, 뭔가 이제 딱 꽂힌 게 있거나 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딱 정해서 선택을 빨리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님네 가정과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저희 딸도 사실은 음악을, 아들도 음악을 좋아하고 딸도 음악을 좋아해서 전공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수준이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냥 가볍게 시작했던 것들이 좋아하면서 전공까지 생각해보는 시기까지 되는데, 저희는 이제 길을 다른 길로 갔긴 했지만, 저는 이제 재정을 조금 주변에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으면, 한 가정이 있어요. 여기도 홈스쿨러인데 여기는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가정이 미국으로 가서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오케스트라 홈스쿨에 속해 있는 오케스트라 하다가 미국까지 갔는데, 이제 거기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시민권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나는 미국에서도 살면서 대학을 못 가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못 가고 자기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압박이 스스로 너무 커서 공황장애까지 와서 약을 이제 처방받을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부모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잘 감당하셨어요. 잘 감당하시고, 이제 물질은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다른 길을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주변에서 이제 레슨해 줄 수 있는 분들 찾아보면서 이제 레슨을 받다가, 얘가 자기가 그 학교마다 다 메일을 보내서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 저를 좀 붙여달라. 그래서 스스로 그거를,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홈스쿨을 하니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영어도 안 되고 학교도 갈 수 없고 막 이 압박이 너무 심해서 한국에 나와서 SAT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봤더니 이 정도면 학교 갈 수 있다. 간신히 되더라고요.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가 굉장히 안심을 갖고 그 다음에 학교에다 다 어플라이를 하려고 다 그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느 한 학교에서 4년 장학생으로 학교를 입학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 하나님, 재정은 정말 우리의 고민이고 하나님은 하심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얘가 그 공황장애에서부터 극복이 되면서 지금도 너무 잘 4년 장학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학부에서는요. 학부에서는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얘가 굉장히 달란트가 있는 아이도 아니에요. 굉장히 노력형이고, 음악은 굉장히 좀 약간 달란트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길을 열어가는 걸 봤어요. 또 한 아이는, 걔는 그 뮤지컬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걸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재능이 정말 1도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1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도 좀, 그래, 좀 이렇게 연기가 안 되면 노래라도 좀, 노래가 안 되면 연기라도 좀, 뭐라도 좀 찾아보자. 요만큼이라도.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얘는 그 열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하는 그 드라마 그 팀이 있어요, 저희. 그래서 얘가 거기에 고등학교 때, 얘도 홈스쿨러니까 거기에 가서 속해요. 근데 거기서도 영 아니니까 좀 약간 너무 무시를 많이 당했던 거야. 어디도 안 껴주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 눈에는 뭐라도 찾아보려 하지 않겠어요. 여기는 전문가니까 전문가분들이 아니라 해도. 근데 요만큼도 없어요. 저도 이제 너무 친한 가정이라. 근데 정말 우리 그 엄마랑 저랑 진짜 통곡을 할 정도로 재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얘 재능은 언어 쪽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탐구를 잘하고. 그래서 너가 재능도 너무 특별하니까 얘는 홈스쿨러로 우리말 겨루기에도 나가네요. TV에. 오히려 언어 쪽에 굉장히 재능이 많은 아이거든요. 너 이거 잘하잖아. 여기 상도 타고 이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도 잘하는데 걔는 오로지 뮤지컬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뮤지컬을, 여기 아들처럼 모든 뮤지컬을 다 깨고 있고, 본 걸 또 보고 해서 돈만 생기면 가서 뮤지컬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재능은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얘도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재정 문제로 다시 한국에 와서, 그 편입을 해요. 국민대에 편입을 해서 다시 갔는데, 거기서도 적응 못 하는 거. 오로지 뮤지컬. 거기에 단원이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더니 학교도 막 제대로 못 가고 거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은 너무 안타깝죠. 이거는 재능 있지 않으면 뽑아주질 않는데 아예. 그런데 그랬던 애가 지금 무슨 공연을 한다고 어디 단원에 들어갔어요.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결국은 그걸 해내더라고요. 해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아이를 그냥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 재정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의 능력을 넘는 것을 두드리면서 가는 거. 근데 우리 지사님 아들들의 사례, 그다음에 뭐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정말 주변에 돈이 없어서 이거 못했어요는 없었어요. 어려웠었어는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이 길을 못 갔어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두드리면 그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기 클럽 되게 많잖아요. 보니까 저도 이제 애들 여기서 뭐 그런 예체능은 수채화 조각, 뭐 스피치, 뭐 이런 축구, 독서 뭐 되게 많이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애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흥미가 어떤 건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는 조금 구분하는 것도 엄마 눈에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런 걸 되게 좋아는 하는데 또 아까처럼 아까 뮤지컬 너무 좋아하는데 잘 못하잖아요. 그럼 솔직히 그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려서부터 미리 조금 잘 다듬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얘가 또 보면은 막 좋아하진 않는데 되면 또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을 조금 더 어머니들이 좀 잘 챙겨주셔서 이게 좋아하는 걸 하는 게 행복하냐, 잘하는 걸 하는 게 행복하냐, 뭐 그게 늘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 어느 학자들은 좀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뭐 잘하는 걸 했을 때에 잘하는 걸 하다 보면 자기가 거기서 인정을 받고 이렇게 뭐 성장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그 좋아함과 흥미를 더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데,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면 아까처럼 자꾸 못하니까 경쟁에서 밀리고 이러다 보면 또 그런 좌절감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더 보시고 어느 쪽으로 조금 아이를 방향을 좀 잡아줄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홈스쿨 이제 아이들 진로 어떻게 찾았는지 이제 이런 거 궁금하실 텐데, 아까처럼 이제 뭐 아까 9번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활동이 너무 중요하죠. 다양한 활동, 경험 이런 걸 하고 이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딱 끊지 마시고 뭐 재정의 문제로 이거는 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관련된 일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보게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늘 계속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줬던 이제 경험들이 뭐가 있냐면, 얘가 이제 고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는 얘가 이제 원래는 그 약간 정치 외교 쪽에 좀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꿈을 이제 정치 쪽에 좀 가지고 있어서 이제 사회복지도 관심이 많고 행정학도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일찍이 이제 청소년 그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 뭐 청소년 그런 센터에 가서 좀 위원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원으로 활동을
활동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진짜 뭐 소위 이제 그냥 크게는 알지만 저희 동네에 있는 뭐 시의원님부터 해서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뭐 시장님, 막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나중에는 2년 차는 이제 그 위원장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저희 이제 경기도 하남시에 살아요. 근데 작은 동네예요. 근데 하남시에 사는데 그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또 이 청소년 문 또 위원장을 다 초대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줄 몰랐는데 얘가 다 거기를 다 다니고 시간도 얼마나 좋아요. 시간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시장님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또 이 친구가 뭐 하면 또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무슨 어디 회의를 가요. 그 회의를 가면은 회의 참석비도 줘요. 뭐 8만 원씩 그래가지고 돈도 벌어오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이제 청소년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도까지 가서 이제 하고 막 다른 시랑 도의 친구들이랑 또 같이 연합해서 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정책 활동도 하고 그런 거 발표도 하고 뭐 같이 막 그런 걸 했었어. 하고 나니까 얘가 눈이 많이 확실히 시야가 커지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거 경험을 하고 나더니 엄마 나는 정치는 아닌 것 같고 행정과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을 꿈을 그렇게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학 아니면 사회복지 뭐 이쪽으로 이제 도전을 했다가 이제 그게 1년 실패하고 나서 다시 이과로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뜬금없죠. 수학과를 갔어요. 근데 지금도 정치나 이런 행정 쪽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오면은 그 부전공으로 정치 외교학을 하겠다고 선언은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아빠는 수학과 하면 경제학을 해야지 웬 말이냐 막 이렇게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것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는 이제 그거를 방향을 틀으신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쪽 부분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얘 한쪽 면만 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를 이끌고 가시는 방향하고 부모가 바라보는 방향이 이게 잘 안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디까지 하고 얼마큼 물어봐야 이게 어려서부터 올바른 길로 가는 건가? 뭐 이렇게 너무 저희한테 큰 그게 전환점이어가지고 되게 의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얘가 다시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닌가? 하나님이 얘한테 한번 심어주신 그 마음은 그냥 있는데 얘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얘가 어느 쪽으로 정말로 방향을 틀어서 어느 쪽의 분야로 자기 자신의 그런 좀 직업 분야를 좀 담을지 그건 좀 되게 저희도 궁금한데 어쨌든 그러한 경험들이 없었으면 얘가 자꾸 생각을 바꾸고 키워가고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걸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준이 같은 둘째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친구가 이제 그 좀 기질이 막 이렇게 사람 좋아하고 막 약간 허세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사업가를 항상 꿈꿨어. 자기는 막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막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그래 너 사업가 해. 막 그래서 엄마 집도 지어주고 뭐 차도 사주고 다 해.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얘는 그 생각을 안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얘가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이제 고2 때부터 자기는 대학을 안 갈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어요. 그럼 뭘 해야지 했더니 그럼 자기 이제 사업 준비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뭐라도 준비를 하려고 해서 그 온라인 쇼핑몰을 그래서 한 거예요. 겨울 방학 때 친구하고 들어서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층 대상으로 판매하는 물건을 이제 해서 했는데 뭐 팔리나요? 그게 안 팔리죠. 그래서 뭐 이모가 하나 사주고 뭐 누가 뭐 할머니가 하나 사주고 뭐 이렇게 친구들이 한두 개 사주고 그래서 거의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아빠랑 고민을 하다가 너네가 그런 팔고 싶은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래서 시작한 게 유튜브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얘가 기숙사를 다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가지고 한 거예요. 친구랑 둘이서. 그래서 이제 뭐 206호라고 해서 뭐 우리 어머니 잘 모르시겠지만 네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거의 막 몇 개월 만에 뭐 급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26만까지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기도 많이 얻고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그 영상 촬영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안 가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마침 아까 말한 그 슈퍼러브라는 거기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왔는데 얘가 거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도전을. 근데 거기 한 명 뽑았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학도 안 나왔는데다가 군대도 안 갔다 온 친구잖아요. 이런 친구를 당연히 안 뽑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솔직히 될 거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해보고 싶대요. 그럼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진짜 그 자기소개서랑 이력서 넣을 때 한 줄도 안 봐줬어요. 그냥 왜냐면 정말 제가 그게 될 거라는 솔직히 희망을 안 가졌기 때문에 딴 때 같으면은 뭐 큰아이 뭐 자소서 쓰고 이럴 때도 다 봐주고 아빠가 첨삭해 주고 막 저도 한번 더 읽어보고 막 했는데 얘는 이력서 자소서 자기가 넣는다는데 한번 보내봐 엄마가 한번 봐줄게 이런 말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된 거예요. 얘가 아니 면접을 보러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면접까지는 볼 수 있겠지. 네가 독특하고 왜냐면 얘가 어쨌든 거기서 쇼폰 PD를 뽑았기 때문에 얘가 계속 영상 어쨌든 유튜버를 하고 있었고 편집을 얘들이 직접 다 촬영 편집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각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은 보겠으나 결과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까지 된 거예요. 그 많은 경쟁자 꽤 있었어요. 그런데 뚫고 한 명 뽑는 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기가 막히기도 했고 너무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졸업하자마자 다른 친구들 다 대학 갈 때 놀고 있으면 어쩌나 솔직히 그 걱정 많았거든요. 전 엄마로서. 근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일자리가 생겨서 너무 감사한 건데 어쨌든 두 가지가 다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가 영상을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영상 쪽으로 했는데 그 영상 때문에 취직을 했지만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는 그 스포츠 관련된 일인데 그 스포츠 관련된 일의 회사를 그 일을 하면서 자기는 그 영상 촬영을 해서 편집하는 일을 하게 됐으니까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쓰임받는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좋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자소서를 달라고 그래서 봤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를 뽑아줄 수 없는 너무 말이 이상하진 않았지만 너무 솔직했어요. 너무 솔직하고 너무 자기의 그 간절한 마음을 잘 담았어요. 약간 그 정말 중등 수준으로. 근데 그거를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그 비밀이 풀렸어요. 작년 가을에. 그 자기 부대표하고 둘이서 갑자기 이제 독일에 이미 다 영상이 나온 거니까 김민재 촬영 때문에 그 김민재 촬영 2박 3일 동안 독일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대표님하고 둘이 이제 둘만 가게 되는 기회가 돼서 갔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비행기를 오래 타니까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신 얘기가 너를 뽑은 이유는 딱 너의 그 이력서랑 자소서를 보고서 이 녀석은 천재 아니면 또라이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자식 또라이 천재인데 이러고는 막 고민을 했대요. 그래도 그냥 믿어보자. 그래서 그 뽑아준 거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은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그냥 그 아이들의 그 진로나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부모님이 얘기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 갈 때부터 자기는 대학 안 간다고 그래서 안 무시했어요. 그냥 얘가 지가 공부가 해서 가고 싶으면 가는데 지가 그렇게 굳이 안 가고 싶고 자기 꿈을 찾으면 되는 거라서 그냥 거기에 압박감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조금 장점을 하나 얘기하면은 성적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좀 프라이버시긴 한데 6등급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나 예준아 네가 6등급 나올지 몰랐어 이러셨대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자신감이 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삶에서 자기가 성적 때문에 자기를 낮추지는 않았어요. 항상 성적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늘 당당했고 선생님들하고도 늘 친근하게 잘 지냈고 자기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예전에 그런 게 많은 게, 네 성적으로 회장 출마는 안 돼. 그랬는데, 돌려서 말은 했죠. 근데 자기는 그런 거 상관없대요. 그리고 회장 출마를 하겠대요. 근데 아무래도 친구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뽑아주지. 근데 하겠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공부 잘한 여자친구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랑 둘이 조인을 해가지고 양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장하면 좀 안 뽑힐 것 같아서 그 친구를 회장으로 내세우고 약간 전략가예요. 자기가 부회장 하면 어쨌든 자기는 회장, 부회장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보를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회장으로 밀고 자기가 부회장으로 해서 결국 걔네들이 높은 표 차이로 강조하는데 회장, 부회장 선거가 돼서 정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약간 그 자존감? 근데 항상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홈스쿨을 해서 그렇다. 다른 건 얘기 안 해요. 자기는 홈스쿨을 해서 이런 자기가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홈스쿨을 안 했으면 자기가 이런 게 없다. 항상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감사하고, 네, 어머니들도 늘
뭔가 좋은 결과가 네 우리 아이가 지금은 뭐 이렇게 막 성적이 좋고 이런 게 아니어도 뭔가 분명히 다른 게 있다라는 걸 보시면 진로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조금 더 그 아이만의 가정 특성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렇게 저는 그냥 여기 가정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그냥 아이들의 특성을 조금 인정해줬던 것 같아요. 가지고 저희 아들은 2돌 때부터 홈스쿨을 해가지고 정말 중3 때까지 이런 아이는 열도 키울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온순하고 다 순종하고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잘 너무너무 제가 예뻐했어요. 37에 낳았으니 또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이제 게임을 좀 하게 됐어요.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프로게이머가 되겠대요. 그래서 나는 이걸 너무 재능이 있는데 부모가 시간을 안 줘서 프로게이머가 게임을 지금 못하는 거지 나한테 시간만 달래요. 그러면 자기는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다고 간절하게 그래서 근데 저희 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예요. 근데 프로게이머는 보니까 굉장히 멘탈이 강해야 되더라고요. 조금도 0. 몇 초도 흔들리면 안 되는데 얘는 마구 흔들리는 애예요. 그래서 너는 프로게이머가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프로게이머가 어떤 사람인지 그다음에 이거의 진로는 어떻게 되며 이거의 수명은 어떻게 되며 이거를 그다음에 성공 확률은 그 운동 선수보다 더 희박해요. 그래서 그거를 쭉 아빠랑 밤새서 공부를 했어요. 프로게이머가 어떤지. 그래도 하겠대요. 자기한테 시간만 달래. 자기 너무 재능이 있대요. 너무 재능이 있으니까 시간만 제발 달라 그래서 저희가 알았다 해서 저희가 GHSA를 휴학을 하고 PC방을 등록을 해줬어요. 등록을 PC방에 했어요. 그래서 왜 PC방을 했냐면요. 애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 그 밤낮이 없어요. 몸이 다 이렇게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PC방은 열심히 하는 미성년자는 끊겨요. 더 이상 못해요. 대신 집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먹고 자는 것만 지켜줘라. 그래서 게임만 해라. 그리고 먹고 자는 거 지키고 게임만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최창룡 전도사님도 만나 뵙고 그런 얘기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얘가 그 점심 먹으러 오고 아침 먹고 가면 점심 먹으러 오고 또 가서 열심히 하고 저녁 먹으러 오고 또 가서 열심히 하고 저녁 10시에 와서 자고 예 그런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을 했는데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또 이제 막 멘붕이 왔어요. 자기가 이거를 못한다는 사실에 또 감성적이잖아요. 마구 흔들려서 또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자기에게 시간만 주면은 뭐 할 수 있다 그러더니 프로게이머 안 된다는 말에 그냥 또 뭐 흔들려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얘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공부는 하기 싫은데 이거 프로게이머는 이거 게임은 좋아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마구 이제 흔들려도 그래도 얘가 버팀목이 됐던 것은 사실 이 GHS였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친구도 만나고 또 이렇게 목회자분들, 전도사님들 이런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마음을 여기에 뒀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얘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려다 보니까 대학 갈 수준이 안 돼가지고 수능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영어는 그냥 꾸준히 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미국 대학은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대학을 가려고 했더니 자기 또 미국이 싫대요. 그러면 루다야 미국 대학이 공부를 수능은 안 하지만 딱 3개월만 하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학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러면은 누나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걸 보고 자기는 수능은 절대 안 한다 그랬거든요. 저렇게 하면 나는 안 살아.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려면 난 안 살아. 그래서 일찌감치 수능은 접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꾀를 부렸던 거죠. 그래서 내가 게임으로 뭔가 길을 열어보고 자기가 전문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걸로 열어볼까 했더니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상심은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3개월 준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얘가 그러면 송도에 있는 뉴욕시티 대학을 갔어요. 가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늘 여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선은 벗어나진 않더라고요. 대학을 가도 자기가 이제 1년을 좀 놀아봤더니 다 자기는 너무 무의미하대요. 너무 재미도 없고 왜 그렇게 노는지 모르겠대요. 그다음에 결국 교회를 안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대학부 활동, 그다음에 목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봉사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까 이제 한국대학 편입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셋째부터는 한국대학은 무료예요. 근데 이제 여기 뉴욕 주립대학은 미국으로 1년을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1년 학비가 1억 5천이에요. 지금 환율도 올라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원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 편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둘째는 막내부터 얘기한 건데 막내는 그렇고요. 둘째 딸은 저희 둘째 딸은 또 이렇게 별명이 팔방미인이에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잘해요. 얘는 다 잘해서 뭐를 하면 그냥 잘해요. 미국에서도 얘가 음악을 할까 했었는데 저희가 미국에서 한 4년 살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대회에 나갔는데 전미주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뭔가를 하면 굉장히 좀 잘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언어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학원 같은 데는 하나도 안 다녔어요. 그냥 근데 그렇다고 뭐 부모가 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기회를 그냥 꾸준히 여기 아까 말했지만 성실성, 꾸준함, 인내, 탐구력 그 수준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찬찬히 했던 거가 얘네들한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워낙에 언어 쪽에도 재능이 있고 음악 쪽에도 재능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음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또 언어 쪽으로 갈까 이러다가 이렇게 좀 방황을 했어요. 다 여러 가지로 좀 잘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고2 때 이과를 가겠대요. 이과를 가겠다 그래서 수학학원을 알아봤더니 얘는 안 받아주겠대요. 이 수준으로는 저희는 얘네들부터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니 돈 내고 다닌다는데도 안 받아주네.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게 됐어요. 집에서 하게 됐는데 그 수학도 나중에는 좀 잘 해가지고 얘가 나중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원하는 학교를 못 들어가지 못해서 엄마 저희한테 한 번만 재수학원을 반수학원을 좀 보내달라. 그거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반수학원 가서 기숙학원 기숙학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얘가 스카이반에 들어가면서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잘하는 거죠. 정시로만 얘가 우리는 시험을 본 거거든요. 얘는 정시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 백분율 10% 안에 들었으니까 얘가 원하는 대학을 있었는데 거기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너무 긴장을 하고 원하는 실력만큼 되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잘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보다 잘 못했던 애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얘는 그래도 나름 꿈이 있었잖아요. 스카이반에 들어갔으니까 학원 측에서도 장학금을 받았으니 밀어주려고 했던 아이죠. 근데 그게 다 이제 좌절되니까 너무 막 방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요즘에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취직을 위해서 스펙을 쌓더라고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는데 얘는 이제 그 시기를 좀 놓쳤던 거죠. 방황하느라고. 그래서 저희 아들도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얘도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열심히 좀 하다가, 그 다음에 4학년 되니까 다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나름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한 3개월 준비해서 대학원을 원래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얘는 좀 공부를 좀 좋아하는 아이라서 그랬는데 이제 뭐 본인이 여러 가지 저희 가정 형편이 지금 조금 어려워서 자기가 이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해서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그걸 원서를 넣었는데 3개월 만에 LG화학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얘를 긍휼히 보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해서 바로 또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지금 좀 잘 생활하고 있고요. 큰아이는 아까 말했지만 다운 증후군 장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그냥 잘만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거 기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저는 얘도 홈스쿨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아이예요. 홈스쿨로.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얘는 지금 현재 아까 말했지만 무용단원에 들어가서 무용단원으로 일하면서 그걸로 이제 페이를 받고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그리고 늘 즐겁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야. 미술 활동, 음악 활동, 그 무용 활동 이러면서 인정받으면서 너무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또 그렇게 진로를 찾았어요.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진로를 찾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해줬던 건 아까 여기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늘 있었어요. 너는 뭐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압박보다는 늘 관심과 지원을 해줬던 게 큰 은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실함과 꾸준함, 인내 이런 것들을 기다려주면서 쭉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지금은 어딜 가도 칭찬을 받아요. 성품으로. 어딜 가도 칭찬을 받아서 집에서는 아니지만 저희 눈에는 뭐 그래도 참 너무 감사해요. 나가면 늘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 이쁨 많이 받아요. 아들이 여기서도 알바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아주 네, 그렇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엄마들이 이제 사회생활도 이제 또 계획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안 하셔도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회생활 가능하게 하는 개인적 역량 개발을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진로 설계 강사 그리고 이제 직업 상담사를 가지고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제 컨설팅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큰아이가 2020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여가지고, 졸업식도 되게 단촐하게 했는데 근데 그게 돌아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집중할 수 있는 그 졸업에 대한 의미를 새길 수 있었던 이제 그런였는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그 1년은, 마지막 1년은, 거의 홈스쿨에 안 나오고 집에서만 이제 이렇게 하던 거니까, 이제 큰아이, 이제 둘째는 저기 기숙사에 가 있고, 그쵸? 큰아이들은 이제 졸업을 하면 저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해부터 거의 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까 좀 그 코로나였고, 이제 뭐 큰애는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지가 알아서 다 알아서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뭐 손 갈 일이 없어서, 이제 나도 내 삶을 찾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 뭔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찾았던 게,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상담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았고, 좀 예전부터 이제 그런 거 하면 잘할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한 거죠. 뭐 잘 들어주고 얘기 많이 해주고 뭐 같이 재밌게 뭐 막 얘기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항상 자기의 재능은 남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말해 주는지 평가해 주는지 그것도 들어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 상담사를 그 다음 해에 너무 감사하게 알아봤는데, 그 과정형 평가라고 그래서 1급 과정이 처음으로 나라에서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전을 했고, 감사하게도 그게 기회가 생겼고 또 자격증까지 따게 되면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이제 그 직업 상담사 관련해서 소상공인에서 일자를 뽑았는데, 저는 당연히 경력이 없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이제 남편 회사에 제가 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계속 일했던 뭐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일했던 게 있는데, 그게 또 너무 마침 그 경력이 또 인정이 돼서 이렇게 잘 또 이력서를 잘 꾸며가지고, 네, 뭐, 거짓은 아니고, 잘 열심히 했다라고, 열심히는 안 했는데, 해가지고 해서 자격증과 함께 하고, 제가 또 그에 바로, 그거 자격증 공부를 하고 나니까 너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대학원을 가고 싶었어요. 좀 더 심도 있게 저는 이제 상담이 심리 상담은 아니고 진로 상담이에요. 그래서 커리어 상담 쪽. 그래서 저는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대가이신 교수님 계세요. 그분 있는 거기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해도 마침 같이 기회가 돼서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 이제 분야에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좀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한번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쪽 일이 쌓이니까 다른 쪽 분야도,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일을 하지만 또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가 생겨서 다 프리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프리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워낙 저 성향이 그렇게
뭐 9 to 6 출퇴근 못 해요. 근데 나이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할 때 일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는 저 기질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 9 to 6 하면 저 오래 못 해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저랑 너무 잘 맞는 성향에 그렇죠. 그래서 프리로 일하면서 또 이렇게 어떤 안정적인 기업은 안정적인 기업에서 또 일자리 그러니까 일 건수가 안정적인 프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이 안정적이지 않은 게 단점인데 여기는 어쨌든 정부 기관에서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정해진 일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그걸 경제적인 약간 그런 수입도 이렇게 같이 얻을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더 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 이제 진로 설계 강사 요것도 되게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상공인에서는 성인들 대상의 자영업자들을 만나는 거라면 요거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제 이거보다도 더 재밌는 거 이거는 이제 단체로 수업하는 거고 더 저 해보니까 재밌는 거는 이제 집단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또 대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또 다 이렇게 제가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한 서너 명 같이 앉아서 이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같이 얘기하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뭐 강의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보람되고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집사님들도 지금 하실 수 있는 거는 지금 내가 그 관심 분야가 있는지는 보셔야 되고 그걸 그래서 배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배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각자 자기 구마다 동네마다 있거든요. 거기 가면 정말 프로그램 많아요.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으셔서 정부 지원금으로 얼마든지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부담스럽지 않게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 것들 이것저것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면 내가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해보면서 이런 일을 나한테 맞고 안 맞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막상 배우고 나서 안 해도 그만이니까 왜냐면 경제적이거나 시간적으로 그렇게 부담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직업 경력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서 그거를 내가 연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걸로 전직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잘 구분하셔서 요즘엔 전에 이제 그 사무직 같은 행정직들은 요즘 여성센터에 보면은 정말 그런 전산 회계 프로그램부터 해서 다시 그런 거를 수료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은 다시 일반 회사에 취직도 많이 돼요. 30, 40대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거 컴퓨터 내가 뭐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거 내가 좀 그런 거 잘한다라는 거를 좀 증빙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하시면 좀 더 새롭게 좀 일자리를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또 만약에 그런 정부 24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용 24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포털 서비스로. 그런 직업 관련된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이런 교육기관도 다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직업 심리 검사란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직업 선호도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검사도 한번 해보고 나시면 자기가 직업 흥미 유형이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지금 한 번쯤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나를 좀 돌이켜보고 한번 어느 부분이 맞는지 이런 거 그런 거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셔서 네 저는 나중에 언제 정말 기회가 되면은 저는 이제 3, 40대 여성들 정력단절 여성들에게 이제 그런 좀 진로 코칭을 하고 싶은 그 있어 여성센터도 저도 이제 문을 두드릴 건데 우리 어머니들 기회가 되면 정말 그런 거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러면은 되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방법을 몰라서 우리 다 만나보면 는 이런 정부 지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기관도 많고 내가 배울 수 있는 데도 되게 많은데 모르시고 이제 50대 우리 여자 사장님들 만나뵈면 다 이제 폐업하시고 막 이러면은 다 뭐 청소하고 설거지밖에 없는 줄 아세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근데 정말 많거든요. 하실 수 있는 일이. 정말 요즘에는 이런 지도자 과정, 양성자 과정 되게 많아요. 사회복지 쪽으로도 뭐 급식 쪽으로도 뭐 되게 많아서 그런 거 되게 몰라서 도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많이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마침 이렇게 기회가 됐으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것들 잘 찾아서 조금 다음에 아직 먼 얘기일 수 있지만 뭐 이런 것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조금 배워보시고 한번 경험해보시고 그러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홈스쿨 여정에 어떤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또래관계 멘토님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안에서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 또 그런 축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모든 가정 속에서 뭐 다 이 안에서 아이가 안정감을 누리고
그다음 외롭지 않고 또 든든한 지원자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고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와도 외로워했어요. 주일에 교회를 가도 좀 외로워했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홈스쿨 친구들이 있고 또 다른 멤버들이 있다는 거로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나 아까 말했지만 진로 아들 같은 경우 진로를 할 때 홈스쿨 아버님도 상담을 해주시고 또 위로를 해주시고 그랬어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너무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 뭐 간사님들의 도움 너무 많이 받았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홈스쿨을 오래 하니까 엄마들하고 같이 우리가 모든 거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특징이 어른들을 대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과 대화를 참 잘해요. 어디 가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도 우리 아이들은 그냥 뭐 집사님들하고도 되게 이렇게 말을 잘 트고 그래서 쟤도 홈스쿨에서 애들이 다르다고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목사님들 뭐 그 교육자 전도사님들하고도 되게 친근하게 지내고 뭐 애들은 뭐 걱정이나 뭐 문제거리 있으면 그냥 뭐 그 교회 자기 청소년부 막 목사님한테 뭐 가서 얘기하고 뭐 하고 하면서 되게 잘 이렇게 지낸 그게 홈스쿨을 해서 늘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하는 그거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 어른들에게서 오는 그 좋은 점들, 그 도움들 자기가 할 수 없는데 보니까 그렇잖아.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다른 어른들은 어른대로 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하니까 그냥 묻고 뭐 이렇게 자기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이런 걸 좀 서슴없이 좀 잘한 것 같아서 그건 엄청난 좀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춘기. 네. 우리 사춘기 이제 곧 다가오죠. 네. 저도 이제 그 큰애는 특별하게 사춘기로 해서 큰 문제는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둘째하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들어보면 어느 정도 성향과 기질이 좀 드러나죠. 이렇게 듣다 보면.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야 되고 그냥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둘째하고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실패담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이제 둘째 아이랑은 지금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엄청 막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막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면서 그래서 막 그렇게 싸우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아시잖아요. 다 본질에서 떠나서 막 감정만 남아가지고 막 우격다식으로 서로를 하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엄마가 조금 그쵸 같이 싸우기보다는 좀 그 아이를 그 사춘기인 걸 너무 잘 알아서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뭔가 그걸 받아낼 수 없는 어느 시점에 있으면 이게 확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이 훈련이 있군요. 특히 저는 이제 좀 실수를 했던 게 큰애가 안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너는 왜 이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너는 왜 뭐 말로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상처받을까 봐 말로는 많이 안 했지만 속으로 늘 그런 마음을 제가 기본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둘째에 대한 그 받아들임이 좀 더 못해서 좀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많이 싸운 부부가 또 잘 화해하면 더 친해지듯이 저희 둘째랑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친해요. 그래서 막 진짜 있는 걸 없는 걸 다 봐가지고 둘이서 엄마 그때 나한테 뭐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야 너는 진짜 그때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막 야 너의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엄마가 세상에 어디냐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결론은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었고 얘기를 했고 주변에 또 형이 개입을 하고 아빠가 개입을 하고 막 이런 게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또 여기 홈스쿨 오면은 다른 친구들이 또 다른 부모들한테 대하는 거 엄마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좀 심하구나 이건 좀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그게 이 공동체 안에 있었면서 겪은 게 다 컸던 것 같고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실패담으로 말하는 거는 얘는 그냥 다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는 저도 이제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엄마랑 예준이랑 너무 이제 둘이 힘드니까 자기까지 끼어들 수 없어서 참았다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좀 제가 여기서 이제 속마음을 잘 이제 탐색하라고 한 얘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아이는 원래 어려서 성향상 이렇게 순하고 뭐 순종적이고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조금 마음을 살피기가 엄마가 좀 안심을 해서 덜 살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튀는 아이들 위주로 엄마가 에너지가 거기 막 쏟다보고 막 거기 관심 가다 보니까
오히려 한편으로 좀 더 얌전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아이한테 오히려 더 좀 마음을 못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정작 그 아이도 중요한 시기에 그걸 놓칠 수 있는데 좀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너도 이제 그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미 뭐 지났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얘가 편입하면서 조금 힘들 때 좀 이제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 자기가 힘드니까 이제 옛날 거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게 더 감사했어.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 방향으로 튀어나오면은 더 안 될 텐데 그래도 일단 성인이 되기 전에 뭐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서 예, 그렇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서 조금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좀 더 얌전하고 조용한 친구들일수록 좀 더 왜냐면 사춘기가 없지는 않거든요. 다 있는데 그냥 저 아이는 원래 저렇게 착하게 잘 크는 아이니까 그냥 가나보다라고 보지 마시고 예, 그것도 좀 잘 살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대학을 진학을 많이 하고요. 간혹 유학 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진짜로 성공이라는 게 자기의 꿈을 잘 찾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네네. 대부분이 예체능 쪽이 좀 더 많은 그 문과 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그렇게 좀 막막했던 것보다는 정말로 잘 아이들이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또 뭐 좀 짧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사회형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까 지금 흥미유형에 보면은 이제 사람 중심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일하거나 뭐 얘기하고 협력해서 하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와주고 이런 거에 있어서 자기의 그 성취감을 누리는 성향들이 사회형인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홈스쿨 안에만 있으면 긴 시간 하게 되면 조금 부족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늘 만나던 사람, 늘 같은 공동체 그러다 보면은 그게 있어서 저희 이제 둘째가 딱 요런 스타일이어서 얘가 이제 계속 중2 때부터 계속 뭐 좀 딴 데 뭔가 다른 걸 더 하고 싶다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어요. 막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막 했는데 결국 여의치가 않아서 안 하다가 얘가 중3 때는 이제 딱 자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좀 더 새로운 데 가서 경험하고 싶다고. 그래서 홈스쿨도 너무 좋은데 그래도 남아있는 3년을 똑같이 여기서 또 보내고 싶진 않다고. 왜냐하면 성향상 그렇잖아요. 이거를 계속 이런 분위기를 계속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걸 추구하고 변화를 또 지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아무래도 여기 이제 얘도 5년 뭐 6년 하니까 조금 이제 새로운 걸 추구해서 말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둘째 아이 성향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그래서 중앙예담학교를 알아보고 이제 갔는데 이제 결론은 이 친구가 어쨌든 자기는 학교 간 거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학교를 간 게 자기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랬고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들과 그런 새로운 활동, 생활 막 이런 거 하는 거를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2학기 때부터 6월 때부터 학교를 갔는데 2학기 때 이제 제가 학교를 가서 그때 막 애들이 막 코로나 막 집에서 있다가 학교 오고 어색하고 막 이러고 막 힘들어하고 막 한두 달 있다가 뭐 학교 그만두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저 1학년 통틀어서 학교 적응 제일 1위가 김예준이라고 자기가 갔을 때 그만큼 그냥 재밌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홈스쿨만 하다가 학교를 가니까 새로운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친구랑 다른 것도 있었고 얘가 또 성향상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얘는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홈스쿨을 쭉쭉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지만 그냥 둘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가서 이렇게 한 게 얘한테는 오히려 더 넓은 좀 경험을 하고 새로운 거를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서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라마티카 시기의 교육을 되돌아볼 때 가장 잘한 결정과 가장 후회가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기서는 교육을 17번에는 보니까 이제 교육이 아닌 다른 파트인데 16번은 저는 교육으로 보고 가장 잘한 결정이 저는 홈스쿨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홈스쿨을 안 했다면 저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성경하고 성품을 알지를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성경하며 그냥 통독하기, 정독하기, 뭐 이 정도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거 듣기, 뭐 이 정도 말씀 잘 듣기 이렇게만 생각했을 텐데
홈스쿨로 성경을 깊이 있게 자녀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성품을 알게 됐어요. 성품이라는 것이 저희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그거는 정말 정말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저희가 그 해외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홈스쿨 모임에서 거기서 이제 약간 이렇게 불평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가 불평의 반대 성품이 뭐지? 그랬더니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거를 이기는 건 감사야. 그래서 같이 감사를 막 이렇게 회복하고 그 불평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거기서 다 은혜를 받게 되는 시간이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가장 잘한 거는 성경과 성품을 열심히 했던 거 그게 가장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여행. 가족 여행을 저희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한 달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선교지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여행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생활을 하고 현지인들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체능과 언어 교육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고 예수를 이해하게 됐어요. 예체능은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 다녔으면 이런 거 못했을 것 같아요. 간신히 한 학기 정도 하고 악기를 하나 정도 하고 그것도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다 그만두더라고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전공하지 않는 한 더 이상 그걸 꾸준히 한다는 거 예체능을 꾸준히 한다는 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끝까지 이거를 꾸준히 하면서 그 예술의 그런 느낌을 계속 나누고 그거를 계속 느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더 이렇게 폭넓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언어 교육도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언어 교육을 막 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꾸준히 우리 방식으로 그냥 했어요. 그러면서 언어를 하나씩 더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영어랑 스페인어, 딸은 영어랑 중국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떤 또 그 도움이 됐었냐면 언어를 이렇게만 잘하는 거에 뭐 초점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같이 배우면서 그다음에 이게 구강 구조에서 우리가 발음하지 못했던 것들을 소리를 내면서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를 들었을 때도 또 다른 언어를 접했을 때 그 소리를 쉽게 내더라고요. 아주 쉽게 내서 그런 장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울 때는 실제로 중국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같이 하게 하고 그다음에 스페인어도 스페인 사람하고 이렇게 남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그 문화도 알고 언어의 깊이도 좀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홈스쿨링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으셨나요? 만약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 저는 사실은 이것이 저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구원받은 거 다음으로 홈스쿨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후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가장 큰 감사가 뭐냐면요. 제가 변한 거였어요. 제가 정말 홈스쿨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저의 성품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 다 저를 변화시켰던 시간이라 저는 정말 아이들을 떠나서 제가 변한 게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홈스쿨을 시작한 동기와 목표가 너무 불명했어요. 동기는 뭐였냐면 신명기 말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홈스쿨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들었던 얘기가 학습이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저희의 동기가 됐어요. 이렇다면 하고 싶다. 남편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정말 아이들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전달되기를 바랬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그게 먼저 전달되기를 바랬던 게 저희 시작한 동기가 되었고 목표는 뭐였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였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세대도 너무 많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변치 않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방식도 세상에서 지금 추세가 이렇고 아까 저도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저 말씀은 또 옛날 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이 주변에 이러니까 우리 아이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런 거가 기준이 아닌 정말로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 그다음에 그 동기 이 처음에 시작하시고자 하셨던 그 동기와 목표가 있으셨을 거예요. 각 가정마다 그냥 오신 분은 한 가정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시면서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 자녀를 믿으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요 고스란히 이 시간은 아이들하고 같이 보냈던 게 너무 기쁘고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실 가정이라는 거를 주셨는데 이거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다 떨어져서 보내지 않고 지지고 볶던 이 안에서 같이 했던 것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홈스쿨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과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아쉬운 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경청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루틴을 잘해요. 그래서 여유가 좀 없어요. 그다음에 긍일이 없는 일정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지금에 와서는 좀 많이 후회가 돼요. 그다음에 부족했던 격려, 칭찬, 스킨십 뭐 이런 것들 다 좀 충분히 못했던 거. 특히 요 어릴 때 뭐 로직함만 돼도 우리 아들 이러면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이때 그게 된 아이는 로직화 되고 레토리카 돼도 와요. 그래서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가장 잘한 거는 저게 홈스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이면서 아내인 나의 변화가 너무 명백해요. 저는 저의 변화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제 워낙 다양한 가정을 아이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끔은 칭찬도 들어요. 제가 엄하게 하는 엄마들 막 이렇게 다 계획형인 엄마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아무래도 엄마들이 이렇게 엄마의 루틴과 엄마의 계획과 엄마의 그 짜여진 틀 안에서 아이들이 가야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그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러면 조금 잔소리도 많이 되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저는 그냥 조금 풀어놓은 편이어가지고 엄마여서 너무 다행이에요. 누구는 나는 그 집사님이면 나 힘들 것 같아 막 이런 것도 예기치 않은 칭찬도 비교를 하면서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부분엔 그래요.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떤 엄마가 좀 더 잘해주면 이제 비교하죠. 또 엄마도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아이들이 좋은 건 취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뭐 아쉬운 점이나 다시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일을 했어요. 학원을 이미 하고 있던 거라 그때가 조금 집중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딱 화요일만 와서 하고 그냥 다른 거에는 신경을 못 쓰고 일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쉽고 그때 막 시작했을 때 한 2년 정도 그랬거든요. 2년 정도 시작했을 때 오롯이 좀 집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정 예배를 처음에는 너무 욕심을 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우리가 욕심내면 안 돼요. 저희 남편이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하셔가지고 매일 앉아가지고 넷이서 근데 아시잖아요. 매일 못 드리잖아요. 그게 한 달도 못 갔어요. 그래서 매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월수금 합의를 받습니다. 다 좋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또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스물스물 없어지고 이제 여기 이제 아빠 더 참으면은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참여를 많이 하는 아빠이긴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설립을 한 사람이고 자기가 먼저 주장을 했고 저를 설득을 해서 시작을 했고 처음에 많이 관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아빠들은 또 그 시기가 벌써 이제 뭐 십몇 년 전이니까 가장 왕성하게 좀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본인도 좀 뭐 일도 좀 그때 남편도 일도 많이 바꿨고 뭐 이렇게 새로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홈스쿨에 처음처럼 신경을 많이 못 쓴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힘든 거 이런 거를 좀 힘든 일이 있고 그랬을 때는 좀 상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 그냥 넘어간 게 좀 많았던 거 나중에 남편이 알고 되게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좀 아빠가 늘 바쁘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계속 홈스쿨에 늘
뭔가 가장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고 남편도 조금 더 같이 참여를 좀 많이 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썼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아이들에게 대표 기도를 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대표 기도 아이들이 하게끔 하는 거. 엄마가 길게 하면 돼요. 저희들은 엄마가 늘 길게 하니까 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 엄마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형이에요 이러면 엄마 길다고 그러면은 짧게 할게 해요. 그러면 이제 가끔 애들도 하고 저도 하는데 정말 짧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엄마가 그럼 생각보다 길게 해도 참아주잖아요. 둘째는 안 그래요. 엄마 길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시켰어요. 둘이 대표기도 하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악기 배우니까 악기들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배우고 이럴 때도 자기들이 어디 가서 배우는데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예배 때 반주하라고 해요. 정말 하다가 끊기거나 끊겨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애들 좀 참여도를 높이고 뭐 재밌어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이것도 저는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사춘기를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 제일 걱정하는 게 아까도 앞에서 사춘기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계속 지내다 보시면은 사춘기를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돼요. 이 안에서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공동체이기 때문에 보호되는 것도 많고 되게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늘 같이 보던 아이들 같은 아는 가정들이다 보니까 이게 한번 아이들이 갈등 관계가 오면은 그건 엄마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좀 크게 조금 아이들이 마음이 다치면 또 엄마도 거기에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또 엄마끼리도 좀 불편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오더라고요. 뭐 저도 그랬고 다른 집들도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공동체 안에서 잘 해결을 하고 성숙하게 잘 해결해서 너무나 이제 좋은 나중에 돌이켜 보면 또 좋은 걸로 쌓이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홈스쿨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지만 요때 정말 가장 많은 기도와 깊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 친구 때문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냐하면 그 공동체 어쨌든 간에 뭐 폐가 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동안 잘 이렇게 쌓아왔던 건데 어느 한순간도 무너지면 안 되고 또 다른 가정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도 많다 보니까 되게 막 내 가정만 오롯이 챙기기도 힘들었고 공동체도 좀 살펴야 됐고 되게 많이 거기서 오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경험도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올 때 이제 그래도 같이 주변에서 같이 보고 함께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함께 하시는 집사님들이 옆에 있는 엄마들이니까 같이 저도 그렇게 많이 도움 받았던 것 같고 얘기하셨던 것 같고 뭐 이런 거는 뭐 기도밖에 답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또 그 좋았던 거는 형제라서 애들이 형제다 보니까 그 연년생이다 보니까 친구처럼 지냈어요 둘이. 그리고 이 안에서 홈스쿨 안에서 모든 활동을 다 같이 했어요. 얘네들이 뭐 축구도 같이 하고 대부분 뭐 늘 그룹도 같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제가 못 보는 것들도 얘네들이 둘이서 서로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 이제 이르는 거죠. 엄마 형이 뭐 이랬어, 막 너는 이랬어, 엄마 쟤 뭐 저랬는데 저런 건 좀 아닌 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한쪽 얘기만 예준이가 둘째가 막 자기 섭섭한 거 속상한 얘기 막 해요. 그러면 형이 옆에서 봤잖아요. 야,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걔가 그렇게 한 거야. 뭐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좋다 엄마랑 또 얘기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서로 조율해가고 그런 거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홈스쿨 안에서 동생일 때는 형 누나를 보면서 되게 많이 쫓아하고 배우고 그런 게 또 좋았고 얘들 형이 됐을 때는 자기네들도 이게 또래 관계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가 좋았던 거는 자기들이 어느 순간 이제 로지카 레토리카가 되면은 형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뭐 동생 축구 클럽을 가도 이제 뭐 자기가 형이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형 노릇을 하려고 좀 애쓰는 그런 것도 있어서 또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홈스쿨 안에서 있었던 그런 위기들을 극복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홈스쿨하는 가정들에게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그냥 안정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하면서 주변에도 이제 힘들어했던 분들이 보면 그 안정감이 없었던 가정들이 가장 좀 안 좋았던 사례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홈스쿨을 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성품에 꽂히셔서 성품을 막 강조하시다가 그게 사실은 잘 될 일이 없어요. 저도 잘 됐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은혜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더 정말 이렇게 성공하거나 잘해야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하시다가 또 어느 날은 아니야. 이게 기질이 중요한 거래.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뒤로 미루시고 우리 애 기질이 이러니까 막 또 이렇게 기질에 막 이렇게 집중하시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거기 집중하시다가도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이론을 가져오세요. 또 다른 이론 가져오시고 또 어떤 거 들으면 또 이론 가져오시고 이런 것이 굉장히 안정감을 주질 않아요. 잘 안 돼도 다 안 돼요. 사실은 다 안 돼요. 그냥 은혜가 있는 거지 다 안 돼요. 우리가 성품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잘 안 되는구나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안 돼서 그냥 훈련이라도 하자 이거죠. 안 되는 거 훈련이라도 하자 이런 거지. 그냥 여기 맨 처음에 시작하셨던 동기와 목표를 잊지 마시고 늘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시는 그런 홈스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하다 보면 항상 비교는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비교가 아이들 키울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가 비교라고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옆에 아이들 늘 너무 또 친숙한데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조별 모임 할 때도 보면 어떤 친구는 정말 발표 잘하고 말도 잘하고 PPT도 잘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거기서 오는 상대적인 스스로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저희 아이들도. 그래서 저희 PPT도 아빠가 데려가서 너무 막 누나들이 너무 이쁘고 잘 만들어 오니까 잘하고 싶은데 뭐 엄마는 못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는 아예 아빠가 데려갔어요. PPT 그래서 아예 전문적으로 배워갖고 그래서 아예 자신감을 갖고 하게끔 그래서 이제 잘 만들고 지금도 뭐 제 것도 다 만들어지곤 하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해서 너무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아이가 하고 싶으면 그쵸 할 수 있게끔 그냥 도와주고 지원해주면 되는 거라서 엄마들부터 먼저 이렇게 아우 저 아이는 벌써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이게 못하네 그리고 막 발표도 쟤는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우리 애는 이렇게 말을 못하지 막 이런 조급함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학교 다니는 친구도 많잖아요. 저희도 이제 학교를 한 2, 3년을 다녔기 때문에 그 아파트 이제 이사를 왔긴 해서 중학교 때 이사를 왔는데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그 친구들이 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으니까 학교를 다니니까 계속 아이들도 막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운동회를 우리 집 앞에가 바로 학교인데 하면 나는 왜 운동회를 못 가냐고 막 이런 것도 있었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그 친구들 걔네들이 갈 때 쟤네들은 저거 하는데 나는 못해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또래 친구들이 이제 뭐 좋은 학교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비교하는 거가 좀 그런 좀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예준이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니까 그렇게 자존감이 뿜뿜하던 애도 성적에서 상관을 안 했는데 계속 매달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고 계속 성적이라는 게 눈앞에 나오니까 자기가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 참 이건 학교가 참 홈스쿨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등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자기가 이 학교 성적으로 등수가 매겨져 버리니까 얘가 그런 걸 안 느끼다가 거기서 오는 뭐 좌절까지는 아닌데 살짝 이렇게 위축되는 게 있어서 엄마 나 좀 공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성적 이렇게 받아와도 돼요? 뭐 막 미안해 하더라고. 그래서 나 아빠가 이제 네가 뭐 학교에 공부하러 갔냐? 그래서 너 공부하러 간 거 아니고 우리 기대 안 한다. 아이 그래서 그럼 저 편하게 지낼게요 이랬어요. 그러고는 진짜 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얘 그런 상상력 이런 것들이 많이 발휘가 됐다고 저는 믿어요, 진짜. 그리고 그리고 한 번은 친구들이랑 또 뭐 편의점에 원래 나가면 안 되잖아요, 기숙사에. 근데 또 꼭 얘들 개구멍으로 나가잖아요. 나가서 걸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엄마 선생님한테 전화가 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계속 걸려서 선생님이 전화하실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전화는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이 이제 카톡 예준이한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 누구죠, 그 사람? 그 회장, 그 사람이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운전면허, 빌 게이츠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걸려서 머그샷 찍은 게 있어요. 그거를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 사람도 예전에 이랬지만 훌륭한 사람 됐다. 그까진 뭐 그거 개구멍 한번 잘못 나간 거 아무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애한테 자존감을 많이 좀 세워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서 이렇게 저는 이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뭐 그거를 좀 많이 챙겨주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행복한 홈스쿨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know you, but I know you got tension in your neck. Stressed out, too addicted to your phone to go